평면 좌표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위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중학교 때 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중학교 때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 A, B 두 점이 있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런 돌아가는 곡선길이 아니고 이런 곡선길이 아니고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길이, 최단 거리가 되는 이제 선분을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가장 짧은 선분의 길이를 말합니다. 다른 거는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지 않아요. 요거는 안 되는 거고 얘도 안 되는 거예요. 얘만 맞는 거죠. 일단은 먼저 수직선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보고 좌표 평면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걸 확장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수직선 이렇게 x에 대해서 수직선 하나가 나와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점 A라는 점, 점 B라는 점의 좌표가 각각 2와 5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선분 AB의 길이는 5 빼기 2인 3이니까 AB 점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3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그림이 안 그려져 있어요. A라는 점은 x1이라는 좌표를 갖고 B라는 점은 x2라는 좌표를 가질 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x2가 큰지 x1이 큰지 몰라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림상에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 거보다 클 거니까 큰 거 빼기 작은 거를 하자라고 해서 5 빼기 2는 3이라고 바로 구한 건데, 이런 식으로 A라는 점과 B라는 점의 값이 안 나와 있고 누가 큰지 모를 때는 x2가 큰지, 즉 x2-x1이 거리인지 혹은 x1-x2가 거리인지 몰라요. 큰 거 빼기 작은 거를 해야 두 선분의 길이가 나올 거고, 거리는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안 되기 때문에 순서가 되게 중요하겠죠, 뺄셈에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항상 거리라는 것은 절대값의 기호를 자주 애용합니다. 그래서 거리를 쓰실 때는 절대값 기호를 써주는 게, 습관화 들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x1과 x2 둘 중에 누가 큰지 모르기 때문에 x2 x1의 절대값을 씌워준 것을 우리가 두 점 사이의 디스턴스, 거리라고 하자라는 거죠.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주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논리로 이번에는 A라는 점을 x1이라고 하고 O라는 점은 0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선분 OA의 길이를 구하세요. 즉 A와 O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라는 말이 있으면 아까와 똑같이 절대값을 씌우고요, 두 숫자를 빼주시면 되겠죠. 얘는 빼기 0은 안 써도 되니까 절대값 x1이 될 거고, 이 절대값 x1 자체가 두 점 사이의 디스턴스, 거리가 될 겁니다. 예전에 절대값의 정의를 배울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절대값의 정의는 얘를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 원점에서 x1까지의 거리라고 정의를 했어요. 애초에 절대값의 정의 자체를 거리로 정의를 하기 때문에 절대값은 거리랑 똑같은 느낌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수직선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러면 이번엔 이 얘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좌표 평면에서의 얘기를 합시다. 아이고. 자, 예를 들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고
A라는 점은 좌표가 x1, y1, B라는 점은 좌표가 x2, y2라고 할게요. 여기서도 똑같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가장 최단 거리가 되는 선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야 될 거고요.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수직선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숫자 빼기 왼쪽 숫자 가지고 쉽게 구한다거나 혹은 숫자 2개 빼고 절대값을 씌워서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좌표 평면에서는 더 이상 숫자가 옆으로 써져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할 거냐면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용해서 접근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고 요 변의 길이 이용해서 여기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변의 길이를 구하자. 자, 피타고라스 정리 예를 들어 뭐 여기 변의 길이 A, 여기 변의 길이 B, 여기 변의 길이 C라고 하자면 C 제곱이라는 친구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일 테니까 C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일 것이다. 근데 C라는 것은 두 점 사이의 거리고 거리는 음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안 쓰셔도 될 겁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목표는 요 부분만 잘 써주시면 C의 길이를 알 수 있고 그 C 자체가 A, B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좌표 평면을 하나 그릴게요. 그리고 나서 A점 x1, y1, B점 x2, y2를 임의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려보시면 우리가 알고 싶은 요 변의 길이 D라고 잠깐 표현을 할게요. 자, 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 그대로 y축과 평행할 거고 이 점의 x좌표는 x2일 거고요. 요 점의 x좌표는 x1일 겁니다. 그러면은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절대값 x2-x1이라고 수직선 상에서의 거리로 우리가 방금 배운 걸 써먹을 수 있겠죠. 근데 얘는 여기 삼각형의 밑변과 똑같기 때문에 삼각형의 밑변 아랫부분이 결국에 절대값 x2-x1이 될 거예요. 위에 삼각형으로 치자면 A에 해당하는 게 여기 써 있는 절대값 x2-x1이에요. 자, 이번에도 똑같이 x축과 평행한 선을 그리시고요. 각각의 y좌표를 표현을 해주시면 여기는 y2, 여기는 y1, 두 수직선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절대값 y2-y1. 근데 여기 있는 절대값 y2-y1이 삼각형의 높이 부분에 해당할 거예요. 절대값 y2-y1. 그러면 우리가 방금 위에서 C라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여기 얘 A라고 하기로 했고 이 친구를 B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똑같이 식을 써보시면 D라는 친구는 피타고라스 정리부터 천천히 해볼게요. D 제곱은 절대값 x2-x1의 제곱 플러스 절대값 y2-y1의 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서 D 제곱은 그냥 절대값을 안 쓰고 괄호 모양으로 바꿔 주셔도 돼요. y2-y1의 제곱. 왜 그러냐면 절대값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2든 절대값 플러스 2든 항상 똑같이 2의 값을 갖기 때문에 얘를 제곱하든 그 결과의 값은 똑같아요. 절대값을 제곱하면 절대값을 안 씌운 것의 제곱과 같아요. 얘는 마이너스 2의 제곱과 같을 거고 얘는 2의 제곱과 같을 거예요. 절대값을 씌우든 안 씌우든 그 결과는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무언가를 제곱하시면 부호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절대값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이 제곱이 됐으니까 그냥 절대값 안 쓰고 괄호로 바꿔서 쓸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D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이 될 거고요. 위에서 말했듯이 D라는 친구 거리는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루트 x제곱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이 될 거예요. 왜냐면 D는 음수이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수직선과 좌표평면에서의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었습니다.